네, 안녕하십니까. 깊독 원장 한지연입니다. 사실은 중등 학부모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네, 들어오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이제 일정을 잡는 것도 사실은 이제 어머님들 날짜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이번에는 간담회는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네, 제가 그냥 어머님들께 편하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최대한 짧게 끝내보려고 하는데,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최대한 짧게 끝내서 네, 한번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중학생들 어머님들 대상으로 사실은 그냥 어머님들께 우리끼리만 볼 수 있는 네, 링크를 만들어서 보내드릴까 하는데, 뭐 좀 다른 분들도 혹시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네, 그냥 제 유튜브 뭐 몇 명 보지도 않겠지만 네, 제 유튜브에 올려서 이렇게 드릴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원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네, 저도 같이 아시잖아요. 저도 중고등학생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좀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시간 내서 끝까지 좀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이제 작년에 네, 논술학원, 제가 혼자 하던 논술학원에서 1년 조금 넘었네요.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그 사이에 네, 어마어마하게 네, 성장을 했습니다. 네, 너무 믿고 맡겨주신 어머님들 덕분이고 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초등부는 제가 워낙 이제 오랫동안 네, 이제 해왔던 일이었고, 이제 뭐 다 이제 제가 딱 눈에 다 들어올 만큼 네, 이제 알고 있던 거였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으로 좀 만드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지만 시스템을 이제 다 정비해서 이제 어느 선생님이 들어가시더라도 내 수업 다 똑같이 수업할 수 있게 다 이제 정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초등학생들도 문해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문해력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부는 이제 워낙 이제 믿음직한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해주고 계시고, 중등은 제가 이제 아직은 중등부는 이제 성적도 물론 이제 좀 중요하기도 하고, 중등부는 이제 좀 선생님들을 이제 정말 딱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생님들이랑 이제 라인업이 다 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중고등 막 국어 수업하시고 뭐 이제 전공하셔서 이제 막 고전까지 막 석사 하시고 이런 선생님들로 모셔서 정말 저희 이제 한 식구처럼 네, 다 같이 끌고 가실 수 있는 선생님들로 딱 이제 정비가 됐습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저를 다 갈아 넣어서 했던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같이 나눌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 선생님들이 또 이제 좀 보충해 주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탄탄하게 이제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가 지난 네, 주말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모든 학교들이 다 끝이 났고요. 저희가 이제 학교 근처 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곡중학교 친구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1, 2, 3은 다 통틀어서 지금 불곡중학교만 네, 드글드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그 이렇게 1학년은 지금 뭐 늘중, 구미중 뭐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다른 요 근처 또 조금 멀리 있는 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2학년, 3학년 친구들 중에서는 멀리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한두 명이어도 저희가 네, 뭐 이제 앞으로는 조금 그런 친구들 좀 덜 받아야 되는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오랫동안 데리고 온 제 새끼들 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제가 불러서 이제 따로따로 이제 개별적으로 보강해서 그 친구들 다 시험 잘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2학년 친구들, 특히 3학년도 3학년 불곡중학교 시험은 어려워진 지 좀 됐어요. 네, 그래서 어려워져서 이미 교과서에서 출제하지 않습니다. 재작년부터도 다 교과서에 지문에서 아예 교과서 안 쓰시고요. 다 외부 지문, 이제 막 시 8편에 뭐 저기 논설문 뭐 주장하는 글 뭐 설명하는 글까지 다 전부 외부 지문으로 다 쓰시는 거 이제 우리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을 정도로 어려워져 있고요. 2학년 이번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이제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저는 굉장히 약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좋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거의 고등 수준으로 어려워진 게, 내용이 고등 수준으로 어려워졌다는 말이 아니라 물론 저희 문법이 의문이랑 한글 창제 원리라는 그 중등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물론 3학년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원래는 2학년에 하나, 3학년에 하나 이렇게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3학년 친구들 그렇게 배치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정되면서 이게 2학년 한 단원에 다 들어왔어요.
이번 시험이었어요. 2학년 한 단원 안에 그 어려운 게 다 들어와서 아이들이 정말 헷갈려 있고 어려워하는 그 시험이기도 범위도 어려웠지만 단어 하나 잘못 읽으면 틀릴 수 있게 네, 시험 문제를 사실 고등은 그렇게 돼요. 고등은 변별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네, 등급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고 그리고 이제 한 문제 안에 정말 많은 정보를 포함시켜놔서 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맞출 수 없게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이번에 네, 불국중학교 2학년 시험을 약간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기대만큼 어머니들 조금 이렇게 잘 본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못 본 친구들도 너무 아이들 너무 다그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공부를 안 해서는 아니에요. 공부를 물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요. 작년까지 중간까지 너무 쉬웠어요. 중간까지 좀 쉬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되겠네라고 이제 조금 이제 안일하게 생각했던 저희가 너무 차고 넘치게 공부를 그때는 막 시켰었는데 애들이 이번에 한번 봐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이런 생각을 아마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막 이거 개념 정말 철저히 외워야 돼 해도 안 해온 친구도 있고 뭐 이러기는 했어요. 근데 개념을 정말 철저히 공부 안 하면 정말 헷갈리게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이번 중학교 2학년 불국중학교 시험에서 제가 아직 다른 학교들은 시험 문제를 못 봤어요. 시험 문제를 못 봤는데 다 잘 본 거 보면 뭐 시험 문제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어려웠을 수 있지만 다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이제 불국중에서 이제 인원이 우리 저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불국중학교에서 이제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국중학교 시험 문제는 제가 이제 미리 먼저 지금 좀 분석을 해놓은 상태라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저희가 그 중학교 1학년들까지는 초등학교는 아시죠? 초등학교는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고전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국어 학원 여기 학원을 확장하면서 그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중학교에서 사실 중학교 국어가 어머님들 이제 고등학교 가면 저희 사실 상담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도 있어요. 중학교 국어 그냥 잘하고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갔더니 회복이 안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맞아요. 그래서 중학교 국어 시험을 되게 이렇게 국어를 우리말이니까 뭐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정말 절대 안 되는 과목이기는 한데 이제 영어 수학이 자꾸 이제 밀리는 경향이 좀 있죠. 근데 국어도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올리기는 정말 힘들어요. 저희 고등학교에서 이제 오른 친구도 사실 이제 좀 뒤늦게 만나서 오른 친구도 있긴 한데 그 친구도 정말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겨우겨우 그리고 막 다른 거 먹으면 다 버릴 거예요. 국어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리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데 그저 그렇게 되지 않게 네, 중학교부터 정말 탄탄히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25일경에 보내드리고 있는 그 커리큘럼에 보시면 문학, 문법, 문해력 영역을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러면 문법이랑 문법이랑 문학은 이제 문법은 중학교 1, 2, 3학년에 다루는 거를 저희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가면서 한 번 들어서 절대 아이들이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들 수학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수학은 이제 이렇게 착착착착 있으니까 그 진도대로 계속 나가다가 뭐 중학교 3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까지 나갔어. 중학교 3학년 1학기 거 나가다가 이제 시험 기간 되면 또 잠깐 멈추고 내신하고 또 다시 이어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근데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도 중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이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이요. 그대로 고등학교에 나옵니다. 단지 심화되어서요. 그래서 중학교 문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고등학교 가서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 말까예요. 그래서 중학교 문법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막 선행을 막 미친 듯이 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아닌데 그때 하는 그 문법은 정확히 하고 지나가야 되고요. 혹시 2학년, 3학년인데 만약에 문법이 1학년, 2학년 거에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다시 돌아가서 그 문법이라도 빨리 채우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그거를 1, 2, 3학년 상관없이 계속 반복시켜 가면서 이제 문법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절대 문제만 풀어서는 안 되고요. 이번 시험 봐서 아이들이 진짜 많이 느꼈을 거예요. 문제만 풀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을 건 게 개념을 백지에다 정말 그냥 툭 치면 나올 수 있을 만큼 저희 이번 100점 맞고 막 90점 이번 이 어려운 시험에서 90점 넘고 이런 친구들 보면 파차림이 뭐야? 그러면 딱 나올 만큼 그 정도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시험을 잘 봤어요. 근데 설명 듣고 이게 파차림인가? 맞차림인가? 막 이렇게 헷갈렸던 친구들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아도 긴장하잖아요. 그러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히까지 써야 된다는 걸 아이들이 자기들이 사실 스스로 느끼지 않으면 아무리 막 학원에서 뭐 이렇게 해도 잘 이제 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시험은 정말 크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법에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문학 작품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저희가 구민중학교랑 조금 비교해 보면, 구민중학교는 아직은 외부 지문을 많이 내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 구민중학교, 뭐 죽전중학교 이렇게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교과서에서 위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 다 잘하는 친구들이라 그 친구들 이제 좀 아까워요. 그래서 공부를 거기까지만 딱 하고 마는 게 좀 아까운 거예요. 시험 기간에 아이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시험이 어려우면 아이들 어쩔 수 없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등가서 당연히 도움이 될 텐데, 조금 시험이 조금 쉽게 나오다 보니까 그 친구들 다 100점 맞았거든요. 다 이제 시험이 이제 쉽게 나오니까 막 100점 맞고 막 이러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이제 아깝다. 그러니까 네,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일부러 막 시험 기간인데 저희 막 불구중학교 같이 들어가서 저시도 듣고 저시도 이렇게 같이 들어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실제 경향이 좀 보이고 있고, 중학교 3학년, 불국중학교 3학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시가 8편입니다. 시 8편에 고전시 4편에 그 현대시 4편, 그리고 뭐 다른 외부에서 갖고 온 논설문, 설명 뭐 이런 거 다 전부 외부 지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자습서나 그 평가문제 갖고 할 수도 없고요. 막 자기들이 이제 만약에 학원 안 다니면 자기들이 이제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이제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정말 자기주도 학습이 되지 않으면 이거를 문제도 구해서 풀어보지도 않을 만큼 이제 그런 시험이 이미 돼 있고요. 불국중 2학년 시험이 너무 쉽다. 그래서 저희는 자꾸 너무 차고 남치게 공부를 시켰다 이렇게 했을 정도였는데, 이번 시험부터 완전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간고사에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중간고사는 약간 조금 쉽게 내고 교과서 조금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시험에 맞춰서 아이들이 조금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게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조금 어렵게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많이 느꼈을 겁니다.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중학교 성적, 중학교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학교에서 못하는데 뭐 고등학교에서 잘할 리가 있어 이제 근데 이제 어머니들 이제 많이 이제 막 주말 동안에 잘했던 친구들, 모든 과목 성적이 지금까지 잘 나왔던 중학교 2학년 친구들도 조금 이번에 좀 무너진 친구들이 꽤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과목에서 좀 보이는데, 그게 이제 막 혼나고 그냥 지나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요거를 발판으로 삼고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 이제 한 명 한 명 좀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이제 뭐 미리 저한테 전화를 했거나 뭐 이제 찾아왔거나 이렇게 한 친구들은 조금 개별적으로 몇 명 이제 뭐 얘기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국어만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학원에 오면 애들이 막 선생님 과학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한자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것도 다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저도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이들이 정말 이제 사교육에서 배워야 될 게, 물론 와서 이제 학습도 물론 해야 되지만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는 친구들, 그리고 저희 이상하게 어머니들 아시는 이제 그런, 우리 아이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들어보셔서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과목은 성적이 안 나오는데 왜 국어만 잘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서 국어로 선생님이 잘 찍어주셨나?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잘 찍어줬다기보다는요, 그런 친구들은 왜 그렇게 나오는 거냐면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이들한테는 제가 얘기했어요. 전 아이들이랑 이제 사실 어머님들이랑 소통을 제가 많이 시간이 없어서 어머님들이랑 소통을 못하지만, 그리고 중등은 자기가 이제 자기 주도로 바뀌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랑 뭔가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느껴야지 아이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제가 직접 했던 이야기예요. 네가 국어만 잘 본 이유는 너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문제 요거 나올 거니까 요거 외워 이렇게 이제 해줬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요, 큰 틀을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왜 공부 안 했어? 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그건 재미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거나, 그건 그냥 하기 싫어요 이렇게 그냥 아이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금 이렇게 깊이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가 보면요, 하기 싫거나 뭐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요, 사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어, 수학, 뭐 국어, 우리 다니는 친구들 국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니까 이제 학원에서 해주니까 뭐 이제 따라오지만, 그럼 학원 안 다니는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가 이제 안 잡혀 있으면 우리 고등학교 가서 모든 과목 다 보내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 공부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끔 이제 지도를 해주셔야 되고, 그게 잡혀 있고 고등학교를 가야 아이들이 이제 자기주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단원에서는 얘들아 뭐가 중요한 것 같아, 선생님이 이 외부시를 갑자기 생뚱맞게 시험 일주일 전에 갑자기 이 외부시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하신 이유가 뭘 것 같아,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래? 이렇게 저희는 이제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국어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꾸 이렇게 큰 제목 적어놓고 한번 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단원에선 뭐가 중요하고 이 단원에선 뭐가 중요하고, 아 전체적으로 지금 시험에서 요거 요 단원이 나오는구나, 국어로 예를 들면 문법은 뭐가 나오고 문학은 뭐가 나오고 비문학은 뭐가 나오는구나 라는 큰 틀이 자기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거 해 그럼 이거 하고, 저거 해 그럼 저거 하고가 아니라 나는 원래 문법이 좀 약하네. 이제 2학년 친구들도 그게 조금씩 파악이, 자기 스스로가 파악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이제 한 3번의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떤 거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거에 조금 덜 시간을 투자해도 되는지를 아이 스스로 이제 파악이 이제 되기 시작해야 해요. 3학년 친구들은 이미 이제 그게 우리 3학년 친구들도 많이 됐어요. 우리 3학년 친구들도 성적이 정말 다 같이 올랐는데, 그 오른 이유도 애들이 자기가 뭘 못하는지를 딱 이제 다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네, 선생님 저 그 문제 좀 더 뽑아주세요, 이렇게 와서 아이들이 진짜 요청을 해요. 너무 기특해요. 너무 기특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다른 과목에도 너무 이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되고, 지금 이번에 역사를 우리 2학년 친구들 처음 봤거든요. 역사 시험. 저희 집에도 이제 폭탄이 떨어졌어요. 근데 저희 형 이제 좀 우스울 정도로 우스울 정도의 성적을 이제 받아오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고요. 역사는 아이들이 지금 처음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흐름을 처음에 이제 잡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흐름을 잡는데, 흐름을 잡고 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흐름을 잡으면 되게 내가 하나도 몰랐다가 이제 이 흐름이 좀 보이잖아요. 그럼 되게 많이 알았다고 아이들이 좀 이제 착각을 해요. 근데 착각이 아니라 진짜 알았는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흐름 잡는 것 갖고는 택도 없는 거 아시죠? 네, 흐름을 잡으면 한 50점? 네, 흐름만 제대로 잡았으면 한 50점 정도? 50점, 40점 뭐 이렇게 나왔을 수 있어요. 근데 40점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을 잘 보려면 잘 외워야 되잖아요. 뭐 아바스 왕조의 특징, 구타 왕조의 특징을 섞이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들을 때는 알아요. 들을 때는 알고, 아이들 공부할 때는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구나라고 알았다가, 시험에서 그거 두 가지가 딱 섞여 있으면 아이들이 못 찾아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해서는 점수가 이것밖에 안 나오는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이제 중학교 성적 갖고 고등학교를 특목고 갈 친구들은 아닙니다. 특목고 갈 친구들은 지금부터 다 잘 챙겨야 되는 게 맞고요. 특목고가 아니고 일반고 가는 친구들은 우리 분당에서는 이제 물론 200점 만점에 이제 성취도 나오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고등학교를 가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뭐 어떤 한두 과목 정도 못 보는 게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걸 계속 하려고 해요. 저희가 비문학이라고, 문학, 비문학, 문법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서 저희가 3시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비문학 시간에는요, 저희가 1학년 친구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이 비문학 시간에 고전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2학년 친구들까지도 이번에 기말고사가 끝날 때 한 번씩은 1년에 2번이라도 너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 이제 고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빼고는 전부 다 저희가 비문학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비문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목표가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도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 비문학 지문이 뭐 사회, 역사, 인문, 과학 이런 지문들을 저희가 넣어놓고, 학년에 따라서 물론 수준은 차이가 있을 거고, 3학년 친구들은 이제 거의 그 수능 지문으로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금
조금 어려운 지문을 이제 끝까지 읽어내는 힘도 좀 기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읽어서 이 읽은 거를 구조화해보는, 백지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구조화해보는 연습을 좀 해보면 이거는 모든 과목에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연습을 해보다 보면 이제 교과서 읽고 나서 그 교과서를 이렇게 요약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약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연초에 막 백지 저희가 복습하라고 막 노트 나눠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1학년 친구들은 열심히 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2,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또 시험 기간이고, 조금 하면 시험 기간이고, 이래서 지금 이제 좀 이제 자리가 잘 잡히지 않은 친구들도 많은데, 이번에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해야 되는구나. 평소에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번 시험을 가지고 아이들이 느낀 친구들이 사실 제가 실제로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 저희 비문학 시간에도 역사에 나오는 지문, 과학에 나오는 지문들,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들, 사실 비문학이 수능에서도요, 다 여기저기 막 엄청난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 과학, 역사, 도덕 이런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 열심히 해두면 나중에 국어 성적에도 수능 국어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지문들 가지고 저희가 계속 연습을 시킬 거고, 집에서도 혹시 좀 이제 중학생이라 말 안 듣는 거 알지만, 네, 좀 연습시켜 주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그냥 교과서를 잘 읽을 수 있는 거, 과학 교과서 방학 동안에 과학 교과서 한번 읽자, 역사 교과서 한번 읽자. 저도 이제 계속 할 거예요. 방학 동안에도 얘들아 과학 어떤 식으로 할지 또 고민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저는 국어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막 다른 과목도 좀, 이게 어차피 읽고 쓰는 거니까 이제 이거를 수학학원에서 도와주거나 영어학원에서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과학, 역사 이런 것도 지문들, 이제 그런 교과서 지문들 갖다가 아이들이 자꾸 읽게끔 연습시킬 거고, 방학 때도 뭐 얼만큼 아이들이 잘 따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따라오는 친구들, 필요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지문들도 같이 좀 읽어보게 좀 시키려고 이제 또 그런 계획도 좀 지금 해보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의 최종 목표는 학습 코칭, 네,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게끔 해주고 싶은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막 초등학생 논술, 막 중학생 국어 수업, 막 제가 다 막 떠안고 있느라고, 네, 뭐 더 뭘 하고 싶어도 해주고 싶어도 뭐 해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내 몸이 10개라도 부족했는데, 이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생님들, 이제 국어 수업 딱, 문법 수업 딱 맡겨드리고, 뭐 문학도 저희 이제 막 전공하신 선생님이 이제 너무 다 자세히 막 재미있게 막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하시니까, 저는 좀 뒤에서 아이들 이제 진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개별적으로 딱 불러서 막 이렇게 이런 것들 정말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줬던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이제 성적을 다 얘기하고 나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에 드리는 얘기인데, 저희가 1학년 친구들, 이제 1학년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데미안 수업을 지난달에 했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글을 이렇게 빼곡하게 지금 써놨습니다. 아이들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빼곡하게 막 한 명이 아닙니다. 한 명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다 많은 아이들 다 이렇게 정말 빼곡하게 막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 얘기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까지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제 같이 저희 한 선생님은 이제 드라마 이제 대본 쓰시는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대견하다 막 이렇게 하고, 또 한 번 저희 남자 선생님은 이제 고등, 중고등 전문 국어만 가르치시는 곳에서 되게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라, 국어 학원에서만 이렇게 하셨다가 이렇게 글까지 잘 쓰는 애들을 보는 게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글까지 잘 쓰냐,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기도 하는데, 정말 글을 너무 잘 썼어요. 작년 2학년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잘 썼던 거 아실 텐데, 저희가 요거는 지금 첨삭해서 요번 7월 달에는 이제 좀 개별적으로 아이들 리포트를 한번, 네, 이제 보내드려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떤 영역을 더 잘하고 있는지, 어떤 영역을 조금 부족한지, 이런 것들 이제 글이랑 첨삭해서 같이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보내드릴 겁니다.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막 천자 다 써놓고 뿌듯해서 막 자기가 찍어봐 친구들도 있고 이렇긴 한데, 저희가 보내드릴 겁니다. 보내드릴 거고요. 이제 1학년 친구들이랑 데미안 수업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한 달 동안, 네, 한 달 동안 이제 1시간씩이지만 한 달 동안 그 이야기를 계속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진짜 잘 읽은 친구도 있고, 뭐 조금 이제 덜 읽은 친구도 있지만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진짜 한 친구는 제가 어떤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한 페이지를 20번 넘게 읽었대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래서 야, 너 진짜 너가 짱이다. 제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지금 엄청 혼돈일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길게 드리면 1시간을 해도 부족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시대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조금 쓸데없는 오지랖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중고등 새 아이를 키우는 같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에서 이제 늘 하는 생각인데 우리는 되게 사춘기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춘기를 어떻게 잘 보내야 하는지 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뭘 좋아하고 나는 뭘 안 좋아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을 40이 넘어서야 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먼저 지금 딱 해야 되는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반항심이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유도 이게 부모님들도 알고 계실 수도 있고 그냥 이제 변한 아이의 모습에 되게 이제 그냥 화만 나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도 그거 배우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건강하게 사춘기를 놔야 하는지 우리는 이제 다음 달이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헤르만 헤세 똑같이 데미안을 쓴 작가인 헤르만 헤세가 쓴 수레바퀴 아래서를 2학년들이랑 수업을 할 거예요. 2학년들은 이제 1년에 기말고사가 끝난 요 시기에밖에 못하는 그 고전 수업을 너무 귀한 고전 수업을 이제 할 건데 우리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뭐 이런 게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거 이외에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자기답게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사실 어디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우리 안타까운 세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들이지만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는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데미안을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사춘기는 얘들아 나쁜 게 아니야. 사춘기는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고 너희들이 지금 마음속에서 약간 부모님에 대해서 다른 어른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심이 일어나는 건 잘못이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는 어른이 너는 요런 아이야. 요렇게 자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수용했다면 지금은 자기에 대한 궁금증이 당연히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맞나 안 맞나를 이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재보고 판단해보는 중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갈등인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막 해도 되거나 어른들한테 막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절대 아니다. 데미안에서 다 그런 걸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아이들한테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렇지만 이제 네가 가진 색깔이 뭔지를 지금 한번 고민해보는 시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이제 1학년들이랑은 했는데 2학년들이랑 이 수레바퀴 아래서는 데미안보다 헤르만 헤세가 먼저 쓴 작품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수레바퀴 아래서 데미안 그리고 결정파는 이제 시다르타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쓴 건데 이제 수레바퀴 아래서는 약간 조금 더 무거운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요거를 2학년으로 올리고 1학년들이랑 데미안 수업을 한 건데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작품을 아이들이랑 수업을 이제 2학년 아이들이랑 할 건데 그때 이제 어머님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수업을 할 건데 이 이야기가 100년 전에 독일에서 쓰여진 책인데 그때 독일 교육이 지금 우리의 교육과 별반 이제 우리의 교육과 되게 좀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아이들 경쟁으로 막 내몰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성적으로 아이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이제 깨어 있어서 선생님 지금 우리 무조건 대학만 잘 가면 뭐 성공하는 시대는 아니라면서요. 이제 이런 얘기 어디서 이제 주워 듣고 와서 이제 막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되느냐가 이제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 어른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10년 후면 정말 뭐
대학의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는 시대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냐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 지금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 이 시대에 그러면 뭐 그럼 공부 필요 없으니까 공부 안 할래요. 그렇게 답이 흘러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답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걸 열심히 해보는 이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뭔가를 정말 열심히 그 나한테 주어진 거를 최선을 다해보고 열심히 해봤을 때 또 다른 어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그것도 또 파고들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길러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지금의 공부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드라마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제목만 보고 저는 제목에서 되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였나? 뭐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이야기가 좀 되게 와 닿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보거나 뭐 그러면 성적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나래비가 세워지고 그런 걸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꾸 이제 본인 아이들의 가치가 이제 평가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1학년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 대면 수업하면서 너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끝에 누군가가 나한테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막 이렇게 그 입시를 치러야 되는 이 아이들이 그 치르는 과정 안에서 이제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거나 막 이랬을 때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근데 그걸 가지고 그 결과만 놓고 이제 이 아이가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평가를 어딘가에서 분명히 많이 받고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그게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너희가 절대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결과만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판단했을 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은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요거보다 더 성장하면 되고 누군가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번보다 더 성장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찾아가고 발견해 나가면 되는 거지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레바퀴 아래서는 한 아이가 이제 마을에서 영재예요. 영재가 하나 태어나서 부모님은 물론이고 온 마을에서 이 아이에게 엄청난 기대를 퍼붓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뭐 이런 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연히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좋지 않은 결말을 이제 맞게 되는 그런 건데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자칫 아이들한테 왜곡되지 않게 저희 굉장히 조심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거 보세요 얘도 이랬잖아요 뭐 그런데 우리한테 왜 그래요가 아니라 우리들 세대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 어른들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 이 가치를 되게 너희들한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를 살았던 우리 세대에 대한 좀 서로 간의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 그런 것도 아이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 아이들이 15살, 네, 뭐 16살 이렇게 이제 커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도 키워야 되기 시작하는 시작점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점에 서서 이제 조금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내 수레에 짊어진 짐들 이제 어쩔 수 없이 짊어지는 짐들 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짐들을 짊어지고 그 수레를 내가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아닌 거는 좀 내려놓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내 수레에 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수레바퀴 아래서잖아요. 그 수레바퀴 아래 깔리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수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성적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들도 지금이 정말 최적기입니다. 고등학교 가면 더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은 없습니다. 어머니들도 아시다시피요. 네, 그때는 정말 이제 또 더 치열한 경쟁에 아이들이 놓일 거기 때문에 저희 이제 고3이 큰 아이도 네,
고등학교 가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마어마하구나. 진짜 경쟁에 우리를 이렇게 몰아넣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절절하게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놓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뭔가를 막 대단히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 바꿔줄 수 없는 이 삶에서 아이들이 좀 그래도 현실을 직시하고, 아, 이래서 지금 우리의 교육이 이렇구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거를 잘 견디고 극복해서 그런 와중에서도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내 멘탈을 잘 지키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의 가치를 이렇게 잘 성장시켜 나가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해서 그 아이들이 또 그 다음 세대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게 그런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귀한 시간을 빼서 고전 수업을 하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도 저희 이제 이거에 조금 뭐 저 하나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다고 해서 뭐 세상이 뭐 바뀔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보내주신 어머님들이랑 같이 조금 아이들 물론 성적 안 나오면 저도 너무 속상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당장 성적이 안 나와서 아이들한테 너무 이제 막 몰아세우기보다는 그러면 우리 뭐가 문제였는지,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그걸 해보려고 해요. 제가 블로그에 불국중학교권 제가 미리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국중학교 문제는 제가 1번부터 좀 끝까지 다, 한 문제 다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건, 이 시험에서 뭐 60점을 맞았다 90점을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실수를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공부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런 공부는 안 했구나 라고를 이제 깨닫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랑도 이야기할 거고 어머니들한테도 이제 보내드려보고 할 건데, 그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 이제 어머님들도 너무 속상하신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뭐 잘 본 친구들은 정말 잘한 거니까 칭찬도 이제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랑도 그렇게 이제 좀 현실적으로, 이제 저도 물론 뭐 저희 아이들이랑은 엄마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좀 티격태격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한 2, 3일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왜 틀렸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그런 얘기를 사실 누군가가 붙잡아 앉혀놓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 그냥 시험 다 꾸겨서 집어넣어버리고 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여기 오는 아이들 너무 다 즐겁게 다니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영어 수학에 비해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뭐 과제도 많지 않고 뭐 이런 것도 아실 거예요. 근데 와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정말 필요한 과제들은 이제 내주고 있고, 필요하지만 너무 아이들이 이제 숙제나 학원에 압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원을 하지만 늘 그렇게 얘기해요. 학원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학원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 좀 주체적으로 공부를 좀 하는 거를, 2학년 이제 후반이잖아요. 이제 곧 2학년 후반이고 3학년, 1학년들은 아직 이제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아가들이에요. 1, 2, 3학년에 비해서는 중학교 1, 2, 3학년이 굉장히 큰 갭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험을 몇 번 치러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1학년 친구들은 아직은 이제 초등학생 느낌이죠. 더 이제 초등학교 7학년 느낌이라 조금 시키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좀 해봐야 되고, 뭐 요 학원도 가보고 저 학원도 가보고, 막 학원 숙제하는 것도 열심히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 2학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이제 인재 시험 뭐 2번 3번 치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걔 중에도 저는 보이죠. 걔 중에도 이제 되게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구나. 그래서 딱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좀 보이는데, 중학교 3학년 전까지면 되면 됩니다. 중학교 3학년 어머님들도 이제 제가 지금 우리 3학년 친구들도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돼요. 작년까지는 조금 이 친구들 조금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되게 굉장히 많이 컸어요. 많이 커서, 생각이 되게 많이 커서 이제 욕심도 좀 생기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중3은 예비 고등입니다. 중3은 예비 고등이라서 그 친구들 생각이 없지 않아요. 절대요. 생각이 없지 않고요. 이제 그 친구들은 조금 이제 제가 좀 다르게 고등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마음가짐 같은 것도 좀 이제 얘기를 다 조금 다르게 할 거지만, 이제 1, 2학년 친구들은 각자 학년에 맞게 이렇게 어머님들께서도 방향을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
사춘기 아이들이랑 네, 힘드시죠? 항상 사춘기 아이들이랑 이제 말을 이제 안 듣잖아요. 제가 이제 이제 자꾸 중학생들을 많이 중고등학생들을 이제 제가 상대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거칠어져요. 저도 막 거칠어지는데 근데 그냥 이제 조금 편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말을 이제 징글징글하게 안 듣죠. 안 듣는 아이를 붙들고 이제 공부 얘기를 옆에서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방향은 그냥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붙잡아 앉혀놓고 제 옆에 앉으라고 하면 절대 오지 않아요. 옆에도 오지 않거든요. 옆에도 오지 않아서 그냥 뭐 지네 기분 좋게 뭐 티 하나 사주러 밖에 나갔을 때 운전하면서 잠깐 한 번씩 그냥 요새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향을 같이 조금 의논해 주는 정도. 네, 방향을 같이 의논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가 네 공부에 대해서 너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서 엄마한테 네가 생각한 거 한번 얘기해 줘봐. 이렇게 얘기를 조금 나눠 주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네, 거의 뭐 간담회 하듯이 네, 40분을 찍었네요. 그래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어머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도 한번 이제 너무 인원이 많아서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선생님들이랑 조금 나누기도 하고 수업을 저랑 다 같이 다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수업 태도나 이런 것들을 지금 너무나 면밀하게 지금 막 살펴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친구는 듣고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약간 멍 때리고 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도 좀 보이고 네, 저희는 그런 거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친구들도 보이고 그래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저보다도 더 면밀하게 아이들 관찰하고 계셔서 선생님들이 이제 연락을 드리면 더 상담이 더 잘 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담 드릴 수 있는 부분 전체적인 이제 아이들 학습에 관련된 거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런 거 더 공부 열심히 할 거거든요. 아이들 학습 코치 인지 능력을 끌어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많이 해주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도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동기부여를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더 이제 어떤 요인들이 더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해서 우리 학원 아이들부터 이제 해줘야죠. 이제 우리 학원 아이들부터 네, 그런 것들 더 해주려고 저는 더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뭐 늘 네, 믿고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자주 이제 연락도 못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네, 아이들의 그 시간과 그 애정을 아이들한테 더 많이 쏟고 있고 아이들이 여기만 오면 아이들 표정이 밝아요. 그래서 다른 학원 선생님들도 어떻게 여기만 오면 애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표정이 밝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긴 여정인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아이들 잘 지도하고 아이들 이야기도 잘 들어줘 가면서 네, 지도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네,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리포트 보내드리고 하면 그거 보시고 이제 또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네, 연락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